이 레시피도 처음엔 현미가 좋다고 해서 100% 현미로만 밥을 지었었는데 확실히 맛이 떨어지고 식감도 거칠어서 백미를 넣어 보완했습니다. 요즘 옵션으로 밥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곤약을 사용했습니다. 렉스! 내려가! 제가 업그레이드 할 레시피는 바로 현미, 귀리, 곤약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메뉴들을 보면 카테고리가 카페인가, 샐러드집인가, 한식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보니까 퓨전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아닌 가게도 있겠지만 손님들의 니즈, 손님들이 많이 찾고 좋아해 주시는 메뉴에 힘을 쏟게 되면 가게 메뉴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해독 주스, 커피를 팔던 집이 지금은 한 끼 식사 메뉴를 주로 팔고 있네요. 오늘도 열심히 점심 장사를 치고 퇴근하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을 만드는 것이 제 브랜드의 모토인데요. 처음엔 야채, 저칼로리, 닭가슴살 위주의 메뉴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역시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디 비키니 대회나 보디빌더 대회 준비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점심다운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푸드코트로 매장을 옮기고 나서 문을 열었더니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국밥이나 짜장면, 볶음밥, 마라탕 이런 메뉴들을 많이 드시는 거 보고 좀 많이 충격 먹었습니다. 그때 생존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다이어트 샐러드 롤과 현미 닭가슴살 에그롤입니다. 한 줄로 든든하고 간편하게 건강하게 하나는 밥 대신 양배추를 베이스로 만든 김밥이고 하나는 현미기리와 백미를 넣어서 만든 밥이 베이스인 김밥입니다. 두 종류 모두 인기가 많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밥 레시피입니다. 지금 제가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밥의 기본 레시피와 원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식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 있는데 물맛과 밥맛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도 밥맛은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물맛도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콘텐츠로 공유할게요. 맛집 가보면 밥이 일단 맛있습니다. 제일 기본이죠.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잘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위생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현미 에그롤도 처음에는 백미였습니다. 백미 한 가지로만 밥을 지어서 꼬마김밥과 닭가슴살 김밥을 제조했었는데 작년 2호점을 오픈하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서 손님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본점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도 고객님들께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미밥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곤약이 칼로리가 낮은데 곤약밥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게를 운영하면 레시피 변경이 유연하진 않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한두 명의 의견은 참고만 하지 실제 레시피 변경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꼭 보완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변경하지만 레시피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원가 계산도 그렇고 여러 번 테스트해서 또 다수의 고객님들께 만족스러운 상품으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백미밥을 현미나 곤약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2호점에서도 배달 고객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수정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1차 변경을 했습니다. 백미 반, 현미 반 비율로요. 이 레시피도 처음엔 현미가 좋다고 해서 100% 현미로만 밥을 지었었는데 확실히 맛이 떨어지고 식감도 거칠어서 백미를 넣어 보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식업이든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든 정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고집 내려놓기입니다. 저의 생각이 보편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데? 하고 시중에 내놓으면 싱겁다, 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현미밥을 원해서 현미로만 레시피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식감이 거칠다,
그전이 훨씬 좋다라는 피드백이 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제 생각과 저의 판단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100명의 의견이 있다면 최소 70% 이상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수가 원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도 해야겠지만 하면서도 충분히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현미 백미밥으로 제조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요즘 옵션으로 밥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곤약이었어요. 송혜교가 곤약밥을 먹고 살을 뺐다는 기사가 있었고, 곤약 현미밥이 매출 1위를 했다는 그런 즉석밥 기사들을 보면서 곤약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기사들은 광고도 어느 정도 깔려 있겠지만 이런 제품들이나 음식 재료들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 트렌드도 무시 못하거든요. 적절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레시피를 보여주면 손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마케팅하기도 좋고요. 몸무게 충격으로 식단 관리해야 하는데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도 되는 밥 중에서 곤약밥이 있던데 곤약밥 메뉴 만들어 주실 순 없나요? 살 빠지는 밥이 있는 것인가? 네, 곤약밥 레시피를 연구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비트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구약 감자로 만든 구약묵이라고도 하는데 주 성분은 수분과 식이섬유다. 원산지는 주로 동남아시아이고 최대 생산지는 중국이다. 여기 특징을 보시면 물컹물컹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이 특유의 묘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곤약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대신 칼로리가 거의 전무한 수준인데도 포만감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것만 먹다가는 영양실조에 걸릴 우려가 있기에 다른 식품들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곤약 칼로리는 열량이 낮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영양 손실로 인해 빈혈 등의 부작용을 가져와서 다른 식품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함께 균형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새로운 정보도 있었어요. 곤약이 칼로리가 없다기보다는 사람의 몸속에서 식이섬유가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흡수를 못하니까 소화가 안 돼서 사람에게만 칼로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장 내시경 하러 갔는데 전전날 저녁에 먹은 곤약살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2번 내시경 했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도 찾아봤어요. 곤약은 식감이나 맛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식으로 먹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곤약면은 식이섬유는 많은데 열량이나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결론은 식단면이라는 대체 탄수화물 제품을 선전하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페이크 푸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 대체 식품입니다. 이 페이크 푸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양한데요. 오리지널 식재료 대비 투입되는 자원이나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건 맛은 비슷하게 내면서 건강에는 덜 해롭게 만든 페이크 푸드는 헬스케어 측면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식품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시장은 대체육인데요. 대체육은 단백질 등 전통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지닌 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식품인데 식물성 고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배양육, 식용 곤충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두, 완두, 강낭콩, 보리, 밀, 쌀, 견과류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물로 고기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 탄수화물이에요. 대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탄수화물이요. 그런데 이거는 과한 섭취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져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흰쌀밥, 면,
빵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면 혈당이 높아지고 비만을 유발해서 각종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가짜 면입니다. 밀가루 대신에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면을 만드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식단면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이 식단면을 찾아보니까 상업적인 그런 광고더라고요. 상품이 이름이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밥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살이 덜 찐다.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 논문을 확대 해석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팩트는 총 3가지입니다. 1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요즘 많이 생겨 있어서 더더욱 흰밥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고, 또 대중들은 흰쌀밥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웰빙 음식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유로 잡곡밥을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대중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로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지금 백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2번, 팩트 2는 살 안 찌는 밥 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 종류의 잡곡에서 유일하게 슈퍼푸드로 선정된 귀리. 혈당 지수가 55로 낮은데요. 쌀밥 혈당 지수는 90이에요. 그래서 90에 비교해서 똑같은 양을 섭취해도 천천히 몸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살 안 찌면서 에너지만 공급해주는 훌륭한 공급원이 귀리인데요. 매일 먹으면 살 안 찌는 체질로 몸을 바꾸는, 살 안 찌는 체질로 도와주는 곡물이 바로 귀리입니다. 그리고 팩트 3, 가치 소비 트렌드 속에서 고객 관심을 끌 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곤약입니다. 이번 레시피는, 제가 업그레이드 할 레시피는 바로 현미, 귀리, 곤약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이지만 이 레시피로 오늘부터 판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인분 포션으로 밥을 지었을 경우 현미, 귀리, 백미, 곤약 이렇게 넣고 물을 이 정도 넣은 후 밥을 짓습니다.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한번 밥 지을 때 들어가는 양을 제가 재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 종류는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백미는 270g 들어갔고요. 현미는 250g, 찹쌀 현미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500g, 현미의 2배를 넣고요. 귀리는 250, 곤약은 200g, 습식 곤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고 렉슬 내려가. 총 완성된 밥 무게를 보면 2.4kg, 2,400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가인데요. 백미 저는 10kg 단위로 사용합니다. 저의 매장이 좀 좁아서 10kg 단위로 주문을 해서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는데요. 10kg에서 g당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가를 이렇게 넣어줘서 총 완성된 밥 무게의 총합 원가는 4,286원이 나옵니다. 1인분에 들어가는 밥 양이 제가 2스쿱을 넣더라고요. 김 한 장에. 그럼 120g이 나오는데 총 완성된 밥 무게 2,400g을 120으로 나누면 20인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쿠쿠밥솥에다가 제가 밥을 짓거든요. 그럼 이 20인분이 딱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 1인분 밥의 원가는 214원입니다. 뭐냐면 요거 4,286원 나누기 20인분이죠. 그랬더니 214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옵션으로도 현미밥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매겨봤어요. 그러면 옵션 100g이죠. 100g 현미길이 곤약밥 이거를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원가 푸드 코스트는 얼마일까? 마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마진율은 원가 나누기 판매가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컵, 옵션컵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거를 맥시멈으로 해서 3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15% 정도 나옵니다. 이 푸드코스트 마진율은 최대 30% 아래로 잡는 게 좋습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더 많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5%는 굉장히 양호하다. 평균 제 메뉴의 푸드코스트는 거의 20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는 네,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레시피를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를 내는 건데요. 이런 엑셀 시트도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재료별로 원가율 이런 거 기록해 놨다가 레시피가 업그레이드 되면 거기에 맞게 시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영상을 제가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계속 레시피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요. 작은 채널인데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신메뉴는 개발해 줘야 합니다. 대신 메인 메뉴는 탄탄하게 잡고 나머지 사이드로 새로운 유행에 맞는 메뉴는 하나씩 넣어서 반응을 봐야 합니다. 전 지금 다이어트 떡볶이도 개발 중에 있어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저는 매장 인테리어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인테리어라 함은 모니터로 영상 홍보나 배너, POP 같은 걸로 이 가게가 도대체 뭘 파는 가게인지 손님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서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고 이런 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힘내시고 창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